잘 읽는 것이 중요하고 잘 읽어야 잘 이해가 되고 잘 이해가 되고 잘 기억이 된다는 사실. 다시 하겠습니다.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교과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죠.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특히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의 인터뷰를 보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라는 얘기를 듣곤 하죠. 과연 그랬을까 하는 아주 조금 의심도 들지만 실제로 교과서만으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분명히 많다는 사실. 그래서 법쌤이 준비했어요. 바로 교과서 읽는 방법, 교과서 기억 방법. 대박이죠? 꼭 보고 다시 보면서 방학 기간에 효과적인 교과서 공부법을 익히고 숙달하세요. 그리고 나만의 교과서 공부법을 완성해서 2학기 성적이 크게 향상되기를 바라봅니다. 우선 교과서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잘 읽어야 잘 이해가 되고 잘 이해가 돼야 잘 기억이 된다는 사실 잘 아시죠? 잘. 그럼 교과서 읽는 순서를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상단에 단원명을 꼭 보세요.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무슨 내용을 공부하는지를 알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지도 모르면서 집을 나설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으로 학습 목표를 보세요. 이 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학습 목표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자주 보는 것이 학습 목표라는 사실 여러분들만 아세요. 그 다음 교과서 양옆 날개를 보세요. 날개에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어풀이, 지도, 도표가 있어요. 날개를 먼저 읽고 본문을 읽어야 본문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기억도 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문을 읽도록 하세요. 본문을 읽을 때는 한 문단씩 끊어서 읽도록 하며 한 문단을 먼저 읽고 나서 문단의 중심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를 표시한 후 중요 단어에 밑줄을 하는 거예요. 문장에 밑줄을 할 때 문장 전체 밑줄을 쭉 하기보다는 중요 단어만 밑줄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다음에 보기도 좋고 노트 정리도 편하다는 뚱뚱 사실. 교과서 그냥 막 읽는 것이 아니죠. 각기 읽어야 할 순서와 방법이 있다는 것 이제 아셨죠? 계속 설명할게요. 잘 들어요. 본문 아래에 있는 지도, 사진을 꼭 보도록 해요. 본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곳입니다. 그림, 지도, 사진을 본문과 함께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이미지는 기억도 잘 되고 기억도 오래 간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또 본문 아래 생각 넓히기, 탐구하기, 더 알아보기 등이 있어요. 본문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회, 자연 현상을 연결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잘 기록해 두어야 해요. 시험에서 응용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곳이라는 사실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과서 문제. 교과서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교과서 아래 작은 문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 문제.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생각해보아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교과서 문제일까요?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일까요? 당연히 교과서 문제죠. 그러니 꼭 반드시 교과서 문제는 풀고 서술형 문제는 완벽하게 기억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 감점 없지요. 자, 그럼 이제는 교과서를 가지고 기억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필기 없이 바로 기억을 하려고 할 때는 한 문단씩 끊어서 기억하세요. 학생들의 공부 모습을 보면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계속해서 읽는 학생들이 있어요. 읽기만 하면 기억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읽는다고 다 기억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계속 입에 음식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꿀꺽 삼키고 나서 입을 비우고 음식을 넣어야 하잖아요.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삼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한 문단 읽고 기억한 후 문단의 중심단을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게 한번 삼키는 거예요. 삼키고 나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억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억력이 나쁘다 하지 말고 기억하기 어렵다 하지 말고 한 문단씩 꿀꺽 삼키면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아셨죠? 두 번째, 교과서 여백에 간단히 정리하면서 기억하도록 하세요. 바로 기억도 좋지만 여백에
자신의 언어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총리를 하면서 기억하면 참 좋아요. 필기를 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인출의 반복이기 때문에 기억에 효과가 있으며 필기한 내용은 다음에 반복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는 뚱뚱 사실. 여백이 없어 공간이 부족하면 포스트잇 꾹꾹. 세 번째, 기억한 내용은 반드시 인출해야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인출의 첫 번째 방법은 교과서 소단원의 제목을 보면서 기억한 내용을 전부 다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때 기억이 덜 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확실하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교과서 단원명을 보면서 누구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나 엄마에게 설명해도 되고, 그럴 상황이 안 되면 고민형 하나 세워놓고 샬라샬라 해보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 말이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사실 뚱뚱 기억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만 노트에 적어 놓은 후 빈 공간에 기억한 내용을 다시 다 적어보는 거예요. 미처 기억이 되지 않아서 생각나지 않은 부분은 괄호로 표시를 하고 다시 공부하도록 해야겠죠. 이렇게 다시 적으면서 인출하게 되면 자신의 기억도 점검하게 되고 적는 과정에서 다시 더 정확하게 기억이 된다는 뚱뚱 사실 알았죠? 오늘은 교과서 읽는 방법과 교과서 기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오늘 법쌤이 알려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실천해보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제일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만의 교과서 공부법이 완성된다는 사실 멋지죠? 오늘부터 참고서가 아닌 자습서가 아닌 교과서를 펴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억하고 열심히 인출해 보도록 하세요. 마무리 인사는 잘잘잘 내부로 대신하겠습니다. 잘 읽는 것이 중요하고 잘 읽어야 잘 이해가 되고 잘 이해가 돼야 잘 기억이 된다는 사실 잘 아시죠? 잘.